플룻 인사이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시는 이 시점에서 제가 작게나마 힘이 되어드리고 또 이렇게 축하를 해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플룻 인사이드, 플룻이 가진 그런 악기의 매력과 그런 악기 소리와 많은 그런 플룻이 가진 매력들을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플룻 인사이드 앞으로 많이 크게 번창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플룻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저희 반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저희 학급에 있는 학생들에게 전부 다 리코더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리코더를 배우면서 악기가 가진 그런 매력, 소리로서 뭔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쁨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독 다른 것보다는 굉장히 그 리코더 연습을 열심히 하게 되고 악기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고 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희 선생님이 열심히 하는 아이 모습을 발견하시고 권장을 해주시더라고요. 플룻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그때 악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유학을 생각했었던 시점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사실 악기를 굉장히 사랑했었고 플룻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쁨을 많이 느끼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때 뭔가 더 갈망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했고 악기만 하기에는 악기에 좀 더 몰두하고 싶었고 좀 더 표현하고 싶었고 그런 욕심과 갈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고자 이렇게 부모님과 상의를 드렸고 거의 1년 넘게 이제 투쟁 아닌 투쟁도 하게 됐고, 그렇게 부모님과 상의 끝에 결국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언어적인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18살에 유학을 갔는데, 제가 생각해도 지금 18살이면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그때는 사실 어리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어린 나이에 이제 부모님 떠나서 이제 먼 타지에서 혼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축도 많이 되고 또 말도 잘 안 통하다 보니까 좀 겁도 많이 나고 그래서 진짜 힘들었던 게 겁을 많이 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누가 혼자 집에 있는데 이제 배를 누르면 그냥 문도 못 열어주고 그냥 집안에서 조용히 죽은 듯이 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네. 그거 외에도 이제 언어적인 것 때문에 이제 선생님과 소통이 안 됐던 부분도 있었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제가 그 무키의 판이라는 그 곡을 선생님과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새소리처럼 표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독일어로 새가 포겔이잖아요. 근데 포겔이란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선생님이 악보에다가 새 그림까지 그려주시고 그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손짓 발짓 하면서 공부했었던 것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힘든 점이고 그렇습니다. 언어 문제가 얼마 정도 지나니까 됐어요? 언어는 한 7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조금씩 더 들리기 시작하고 말도 조금씩 하게 됐고, 안정기에 접어들었던 것은 한 1년 반에서 2년 사이였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뭔가 구애받지 않는다는 생각? 일단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음악 외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았고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외딴 섬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굉장히 외로움도 많이 느끼거든요. 그 외로움 때문에 많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아까 힘든 점 말씀하셨지만 사실 외로움도 말씀드려야 됐었는데 굉장히 외로운 게 굉장히 큰데, 그 외로움이 없으면 사실 연습을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외로울 때, 힘들 때 악기가 위로가 되어주고, 또 어쩔 때는 그 외로움이 너무 싫어서 연습을 하게 되고, 예, 그런 게 있었죠. 단절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예, 악기에 그 음악 공부에 좀 더 많이 집중할 수 있었던 거, 시간적인 것이나 뭐 정신적인 것으로나 많이 이제 몰두하고 투자할 수 있었던 점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상 이제 비엔나,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이제 예전부터 그 고전음악의 메카라고 하기도 하고, 현재도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언제든지 원하면 가서 최고급의 음악을 접할 수 있고, 그런 선생님들을 주변에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원초적으로는 비행기 탈 때 짐이 가볍다는 거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악기를 하면서 제가 가장 행복했던 것이 뭐냐면, 제 개인적으로 약간 성격이 이렇게 말을 잘 100% 마음에 있는 걸 다 이렇게 쏟아내지 못하는 성격이 있었어요. 근데 음악을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있는 정말 그 0.몇 %라도 되는 그런 작은 감정이라도 그걸 표현해낼 수 있고 분출해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면서 소리 색깔을 찾아가고 저만의 이제 음악 세계를 찾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저 스스로 많이 싸웠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정말 굉장히 우습지만 악기를 던져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든 그런 시간도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생활 한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 학교 연주를 했었을 때요. 흔히 한국에서 말하는 위클리 같은 연주를 했었는데, 제가 사실 무대 공부가 굉장히 심해서 악보를 보고 있으면 사실 보면대 뒤에 이렇게 얼굴을 숨기기 바쁜 그런 아이였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극복을 하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하다가 아예 정말 말 그대로 모르겠다라는 심정으로 아예 보면대도 치워버리고 악보도 치워버리고 그냥 외워서 다 100% 외워서 무대에 섰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했었던 곡이 바하 파르티타였어요. 그러니까 아예 무반주 곡이기 때문에 더 많이 긴장할 수 있었던 곡에서 오히려 자기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연주가 가장 기억에 남는 연주 나와 있습니다. 관객과 만나는 즐거운 시간? 사실은 약간의 기싸움도 있는 것 같아요. 관객과 저와의 그런 기싸움에서, 예, 오히려 저의 길을 더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그런 훈련도 필요했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좋은 길을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고,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떨리는 것과 긴장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물론 안 떨린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떨어서 연주를 못하게 되는 거는 안 되고, 약간의 긴장감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긴장감이 있을 때, 무대에 섰을 때 심장이 뛰는 그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그 심장이 뛰는 그 느낌이, 음악이 이렇게 내 심장을 뛰게 하는구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무대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도 저도 기가 세진 건가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약간은 음악가의 직업병이라고나 할까요? 그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접하게 된 게 이제 한 3년 정도 돼요. 한국에 귀국하고 나서.
3년 정도 아이들을 접하고 있는데 가장 안타깝기도 하고 가장 많이 이야기해주고 싶은 부분이 자기 음악 세계를 보여줘야 한다는 그 말을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연주를 할 때 그저 그냥 악보에 나와 있는 대로라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 자기 음악, 자기가 표현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을 음악을 통해서 그 곡을 통해서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플룻을 부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플루티스트가 되기에 앞서서 음악가, 예술가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생각을 하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아서 음악을 표현하고 거기서 기쁨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는 앙상블 연주를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현악 사중주, 뭐 플룻이랑 같이 하는 현악 사중주라든지 뭐 트리오라든지 뭐 그런 연주를 이제 올리고 싶고 또 이제 더 나이 들기 전에 좀 더 새로운 장르, 좀 이렇게 재즈 음악회라든지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제자들을 모아서 같이 봉사 연주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이제 병원이나 뭐 그런 이제 음악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곳에 가서 이제 기쁨을 좀 나눠드리는 그런 연주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우스 콘서트 같이 그러니까 뭐 작은 공간 뭐 어디든 상관없이 그런 데서 아주 즐거운 음악회, 그러니까 이제 누구라도 뭐 지역 주민 초청해서도 좋고요. 뭐 친구들, 가족들 뭐 한 10명에서 20명 안팎으로 초청해서 그렇게 뭐 작게 이렇게 파티식으로 작은 파티, 음악회도 듣고 뭐 음악회도 하고 뭐 식사도 같이 하고 작게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작은 음악회도 꿈꾸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인데 지금 막 떠오르는 거라고 하면은 마르탱 발라드? 이제 그 마르탱 발라드를 어떻게 해석하시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좀 괴기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마르탱 발라드 속에 들어있는 그 열정이나 그리고 또 굉장히 그건 이성적이고 이렇게 정확하지 않으면 이제 곡을 연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곡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긴장감을 처음에 이렇게 작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크게 터뜨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매력적이라고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약간 저희 선생님께서 제가 공부할 때 저희 담당 교수님께서 저에게 너는 굉장히 이성적인 아이야 라고 평가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이 곡을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좀 그때 당시엔 너무 지나치게도 이성적인 부분이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이 곡을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서도 자기 감정을 찾아내가면서 속에 내 안에 들어있는 그런 음악적인 열정 같은 거를 품어낼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조금 그래서 비슷한 면이 있지는 않나 하는